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기간을 이 객관식반을 준비를 위해서 이론 어떤 과정을 기초반, 기본이론반, 심화이론반 많은 시간들을 투입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론 수업의 결실을 맺는 과정이 객관식 문제반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응용해서 현장에서 내가 원했던 어떤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이번 과정은 완결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단원별로 쭉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공부할 때는 뭐예요? 앞부분은 이제 같은 주제가 반복되니까 그날은 거의 그 부분에 어떤 모의고사를 치면 거의 대부분을 실수 없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뭐예요? 다 또 까먹죠, 그죠? 나중에 되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채권법을 배울 때는 민법 총칙 첫 부분이 또 기억이 희미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과정은 마지막 우리가 6월 과정에서 모의고사 강의, 모강 강의에서 전범위를 뭐예요? 계속 강제적으로 매주,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전범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범위를 기억되도록 이와 같은 연습 과정을 거친다면은 현장에서 충분히 내가 목표했던 점수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객관식 문제풀이. 우리 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을 기초로 얼마나 내가 현장에서 뭐예요? 기술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정확하게 답을 찾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밑바탕은 당연히 나의 어떤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똑같이 뭐예요? 시간을 공부해서 이론 공부를 했더라도 현장에서 내가 객관식을 남들보다 어떻게 더 기술적으로 풀어내냐에 따라서 점수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학원에서도 강의 들을 때도 똑같고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내보다 아는 것도 적은데 그죠? 항상 문제의 어떤 모의고사의 결과는 내보다 점수가 항상 내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르면 몰라 그죠? 근데 왜 이게 답인지는 몰라 그죠? 그렇지만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예요? 내보다 문제 푸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기술. 따라서 객관식 문제는 일단 이론적 어떤 지식이 내가 기억이 뒷받침됐다면 얼마나 기술적으로 푸느냐. 이 과정을 이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연습을 하시면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문제를 푸는지 그 부분을 똑같이 따라서 평소에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집 순서대로 민법 총칙부터 채권법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문제집 객관식 부분 펴보세요. 그러면 제 1절 민법의 법원 파트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자, 1조 법원 파트에서는 5문제가 문제집에 실려 있다 그죠? 예, 5문제가. 자, 그러면 진행을 합니다. 자, 교과서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민법 총칙 제1장 민법 서론 파트에서는 최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논점은요. 민법 1조 민법의 법원이란 주제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성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의 종류. 그 다음에 매번 출제가 되는 뭐예요? 민법 2조 신의식 권리남용금지원칙. 이 세 파트에서 현실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최대 3문제 아니면 뭐예요? 최소 1문제.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법원. 자, 민법의 법원에는 1조에 하면 3가지가 있죠. 그죠? 법률. 이때 법률이라면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니라 보죠.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성문 민법 전체를 말해주고 성문민법 전체를 말합니다. 그럼 성문법에는 어떤 게 있어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지자체 조례 규칙, 그 다음 뭐요?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재판소 결정내가 있죠. 그럼 결론 뭐요? 다 1조의 법원에 해당한다. 이게 결론이죠. 그죠? 중간에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결론. 이 같은 성문민법은 다 1조의 법원에 해당한다. 객관식에서 그게 요령이에요. 어떻게 지문에서 제가 체크를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이 같은 성문법이 없다면 두 번째 뭐야? 간섭법이다, 그죠? 간섭법. 그래서 1조에서는 주로 간섭법에서 중점적으로 물을 겁니다. 자, 간섭법은 특징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 구속력이 있고 법이기 때문에 간섭법의 존재 여부는 누가 알아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 간섭법도 없으면 뭐요? 조리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판례. 현행법상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사실상의 구속력만 있을 뿐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죠? 다만 신급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당의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할 뿐 다른 사건에서는 하급심을 일반적으로 기속하지는 못한다, 그죠? 예,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큰 논점을 가지고 객관식을 가지고 지문을 풀어볼게요. 자, 1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뭐요? 저하고 똑같은 요령으로 객관식을 평소에 쭉 연습을 하세요.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간섭법은 법이다, 그죠? 따라서 간섭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일정한 간행의 반복적인 존재. 이에 대한 뭐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까지, 그죠? 이런 간섭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법적 확신을 취득하기 전 단계로 뭐요? 사실인 간섭. 저 간섭법은 법임에 반해서 사실인 간섭은 법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당사자의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두 번째 기준이 됨에 불과하다, 그죠? 그다음, 그래서 사실인 간섭은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어디에서 기능을 합니까? 법률 행위에서, 그죠? 예.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두 번째 해석 기준이 된다, 그죠? 그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예, 탈죠,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즉, 사실인 간섭은 법률 행위의 해석에서 당사자 의사가 뭐야? 명확치 않으면은 두 번째 뭐야?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두 번째 해석 기준이 된다, 그죠? 예, 해석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은 틀릴 리가 없죠, 그죠? 즉 종중어는 성년의 남녀이면 누구나 빠짐없이, 그죠? 따라서 여성은 종중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 간섭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요 사이 계속 우리 시험에서 지문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물건의 종류는 뭐예요? 세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 뭐예요?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단밖에 없죠. 나머지 온천권, 그 다음 뭐예요?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그 다음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간섭법에 준하는,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건, 이와 같은 표현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죠. 따라서 민법상 인정되는 물건의 종류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 그 다음 뭐예요? 판례가 인정한 간섭법상의 물건 3가지. 빼놓고 뭐예요? 어떠한 권리? 온천권. 필요 없다, 그죠? 권리가 아니다. 맞죠, 그죠? 권리가 아니다. 간섭법상의 권리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5번. 제일 중요합니다. 간섭법의 존부는 간섭법은 법이다, 그죠?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필요 없이 뭐요? 결론. 어떻게 해요? 법이기 때문에 항상 요법이다, 그죠? 법원이 직거로 확정 또는 뭐야? 조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쏘기죠, 그죠? 간섭법과 존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적는다, 그죠? 결론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죠. 나머지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결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항상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핵심 단어를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민법 1조의 법률은 성문법이라 했죠, 그죠? 성문법. 그럼 성문법에는 우리가 헌법도 있고, 그죠? 법률 형식도 있고, 명령 형식도 있고, 그죠? 규칙 형식도 있고, 뭐 조례, 조약,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럼 대통령의 긴급 명령도 성문법 맞죠? 성문법이니까 결론, 민법의 법원이 된다죠, 그죠? 민법의 법이 된다. 따라서 성문법은 그 내용이 뭐예요? 민사적 내용을 담고, 이 부분 안 속이죠, 그죠?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든 성문법은 민법 1조의 법원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반대로 속입니까? 대통령 명령은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속이죠, 그죠? 결론, 민법 1조의 법률은 성문민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성문법을 안다면 결론, 성문법은 다 민법의 법원이다만이 맞다, 그죠? 법원이 아니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핵심 포인트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두 번째는 민법 1조를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릴 리가 없어요.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결론. 성문법 맞죠? 그럼 결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가 되리죠. 없다, 틀렸다, 그죠? 정답 3번. 그 나머지 부분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 부분은 당연한 거니까 이 부분을 속일 리는 없다, 그죠? 따라서 성문 민법이라면 다 뭐야? 민법의 법원이 된다죠, 된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섭법은 1번에 써 있었죠. 결론,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그죠? 직권으로.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어디 속입니까? 여기 속인다, 그죠? 당사자 주장 입증 있는 경우만 법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틀죠, 그죠? 간섭은 법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항상 이 키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5번. 간섭법도 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아니 뭐야?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효력이 없다, 그죠? 5번 질문도 각종 시험의 단골이죠. 따라서 예전에 간섭법으로 성립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야?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면 뭐야? 그때는 당연히 효력이 부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예. 5번 질문은 우리가 단골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 왔죠? 자, 똑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다음 3번 지문으로 갑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요. 1조에서의 법률이랑, 즉 현행 민법상 간섭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보충적 법이다, 그죠? 그때 간섭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틀죠, 그죠? 1조에서 법률은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니라 성문 민법 전체를 말한다, 그죠? 성문 민법 전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성문 민법 전체. 따라서 법률, 명령, 규칙 뭐예요? 자치법규, 조약 다 포함된다, 그죠?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분묘기지권,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 중에 하나죠, 그죠?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다릅니다. 분묘기지권, 이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이 장사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새로 성립하기는 힘들지만 기존에 성립했던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대로 인정돼요. 그 다음 3번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은 뭐예요? 다르잖아요. 간섭법은 법이고 사실인 간섭은 사실에 불과합니다. 별 다르죠, 그죠?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판례는 양자를 엄격하게 뭐예요? 구분한다죠. 네, 법적 확신 요구에 따라서. 간섭법은 법입니다. 사실인 간섭은 사실이라 써나잖아요, 그죠? 예, 사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양자를 법적 확신 유무에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 4번
상급법원에서의 판단은 뭐야? 당해 사건, 해당 사건 같은 말이죠, 그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맞죠, 그죠? 하급심을 기속할 뿐. 따라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법원이 아니란 겁니다. 법원이 아니다.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성문법 맞죠, 그죠? 그러니까 민법의 법원이 된다죠, 그죠? 민법의 법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 그러죠. 예. 자, 다시 한번 간섭법에 앞서 적용되는 뭐예요? 민법 1조의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아니면 뭐예요? 성문 민법 전체를 말하더라고요, 그죠? 분묘기지권, 새로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는 힘들지만 기존의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 간섭법은 법입니다. 사실인 간섭은 사실에 불과하다, 그죠? 법적 확신 유무에서 엄격히 구분한다. 상급법원에서의 판단은 뭐예요?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할 뿐 다른 사건에서는 하급심을 기속하지 못한답니다. (4번으로) 갑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또 떴죠. 판례는 간섭법과 사실인 것은 뭐예요?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그죠? 예,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간섭법은 뭐예요? 눈으로서 확인된다, 그죠? 법이고 사실인 간섭은 사실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죠, 그죠? 사실인 간섭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보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 간섭법과 같이 보편적 구속력은 없다. 맞죠, 그죠? 즉,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의미요? 보편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일반적인 구속력. 즉,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다, 그죠? 그래서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의 하나의 기준이 될 뿐,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은 아니다. 그런 의미죠. 법은 아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틀릴 리가 없다, 그죠? 간섭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나 상사에서는 뭐야? 상간섭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그죠? 자, 4번 제일 중요합니다. 간섭법의 주작 입증 책임. 4번 간섭은 그 전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법적 확신의 구비 여부를 가리기 더욱더 어려우므로, 자, 쭉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간섭법 법입니다. 결론, 간섭법은 어떻게 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만 간섭법의 법에서 인정할 수 있다. 됐다, 그죠? 제일 중요하다, 그죠? 간섭법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뭐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이 부분이 1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함정을 팝니다. 결론,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지문이 길죠? 결론,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사 주장 없더라도 뭐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와야 되는데 엉뚱한 문구가 왔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법원 파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요.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1번 지문. 간섭법도 법이다, 그죠? 그래서 종래 간섭법으로 성립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치 않게 됐다, 그죠? 그럼 이제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틀죠, 그죠? 예. 즉 종래 간섭법으로 성립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요? 그 적용 시점에서 헌법이야 전체 법질서에 부합치 않게 됐다,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가 되죠. 예, 틀렸습니다. 2번. 자, 제일 중요합니다. 간섭법요. 당사자의 주장, 입정, 불문하고 뭐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그죠? 맞죠, 그죠? 예. 자, 법원은 간섭법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입정, 불문하고 뭐요? 직권으로 간섭법의 전부를 확정해야 된다, 그죠? 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간섭법의 개념이죠. 간섭법은 법이죠. 따라서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죠? 맞죠? 그 다음 4번은 185조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지문이에요.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한 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따라서 뭐요? 민법상의 물권의 종류 8가지, 그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저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데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물권 3가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나머지는 뭐요? 어떠한 지문이 있더라도 뭐요? 다 틀린다, 그죠? 온천권, 사도통행권, 권리공원 이용권,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권. 이 같은 표현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최근에 각종 시험에 등장하는 지문이다, 그죠? 우리 시험에도 작년에도 그 지문들이 박스 형태 문제로 온전하게 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1조에 관한 지문을 봤습니다. 자, 그럼 뭐요? 결론 한마디로 1조에서 법률이란 결론 뭐요? 성문법이라면 뭐요? 다 결론 민법의 법원이 된다가 되죠. 성문법이라면. 성문법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음의 법률, 대통령 명령, 규칙, 지자체 뭐요? 자치법규, 국가 간의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재판소 결정내들 다양한 형태가 있죠. 이 모든 성문법들이 뭐요? 민사적 내용을 당연히 담고 있는 걸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 1조의 법원이 된다. 되지 않는다면 틀려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누가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 당사 주장 불문하고죠. 이 표현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하나 간섭법도 법이기 때문에 종래 간섭법으로 성립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요?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그때부터는 뭐요?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유지될 수가 없다. 또 하나의 논점이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법적으로 기속할 뿐 다른 사건에서는 하급심을 뭐요? 일반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그죠? 사실상의 구속력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논점이요. 제2절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로 갑니다. 자,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특히 권리 파트에서는 권리의 종류와 관련하여 형성권을 위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문제집에서 1번부터 뭐요? 5번까지 5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권리의 종류가 문제가 된다면 웬만하면 뭐요? 형성권을 답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이 부분을 떠올려볼게요. 우리 주위에는 무수한 권리가 있고 나도 무수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때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하는데 그 권리는 첫 번째 그 이익에 따라서, 그죠? 이익에 따라서 네 가지, 그죠?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 그 다음에요 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권리를 이같이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기준은 이익 내지 내용에 따른 분류다, 그죠? 그때 특징, 인격권에 침해가 있으면은 사후 배상뿐만 아니라 뭐요? 사전적 예방책이 중요하다, 그죠? 자, 그다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 그 효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지배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어떤 게 있어요? 물권, 인격권, 친권, 지식재산권들이 여기에 해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배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객체를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는데 타인이 지배권자의 지배를 침해하면은 지배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 물권으로부터 생긴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중요한 것은 청구권은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권, 채권과 분리해서 청구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이요? 현재 물권자만이. 예전의 물권자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자가 되지 못한다. 키포인트예요. 그다음 여기다 그죠? 형성권. 무수한 권리들이 여기 속한다 그죠? 근데 형성권은 크게 두 가지 종류. 권리자가 뭐예요? 자신이 가지는 형성권을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그죠?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재판으로 행사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결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형성권은 여기 속한다 그죠? 대부분의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대부분의 형성권은 여기 속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드시 뭐요? 자신이 가져오는 형성권을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죠. 제3법에서는 딱 하나 있다고 하죠. 채권자 취소권. 나머지는 다 가족법상의 형성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칭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이 뭐요? 형성권에 속하는 권리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크게 네 묶음으로 각종의 매수 청구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 뭐예요?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각종의 소멸 청구권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경우죠. 각종의 대금, 정감 청구권 거죠. 그래서 차임정감 청구권, 전세금, 지로정감 청구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거죠.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항변권은 의의가 깊이 들어가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죠. 즉 항변권이란 권리는 청구권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의무 자체에서 뭐야? 청권자의 청권 행사에서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 크게 두 가지죠.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더라고요. 기타 분류는 일단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1번. 옳은 것은 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채권자 대의권은 일신전속권이다. 자, 일단 틀렸습니다. 근데 일단 모르겠다 그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가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2번 매매 계약의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자, 그러면 등기 청권의 법적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물권과 채권. 근데 지금 매매 계약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언제 소유권자가 됩니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되죠. 근데 현재는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까? 마치기 전 상태요? 마치기 전 상태죠. 그럼 아직까지 뭐요?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요? 매수인이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는 뭐요? 채권적이다 그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죠.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예, 채권적 청구입니다. 그 다음 3번 틀리면 되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주된 권리가 아니라 뭐요? 종된 거죠. 예. 저당권 등 담보 물권은 왜 존재합니까?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은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뭐야?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소멸이죠. 이와 같은 성질은 뭐야? 부종성이라 했다 그죠.
다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권. 끝났죠, 그죠? 매수 청권 형성권이다, 그죠? 정답 4번. 각종의 매수 청권 형성권 맞죠, 그죠? 앞부분 필요 없죠, 그죠? 각종의 매수 청권 형성권이다. 자, 그다음 5번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청구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항변권이 아니라 뭐요? 대표적인 일시적 항변권이죠. 영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자, 채권자 돼 있고, 채권자가 뭐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것을 대신 행사. 그럼 대신하니까 뭐요? 일신저속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번 지문으로 갑니다.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형성권의 개념이죠, 그죠?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 등을 요하지 않는다. 즉 형성권자의 뭐요?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그런 의미죠. 그다음 2번 형성권은 다 단독행위죠, 그죠? 단독행위 때문에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죠? 그렇지만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는 가능하다. 맞습니다. 예. 뒷부분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이미 뭐요?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에게 일정 기기를 정하면서 뭐요? 그때까지 이행이 없으면 별도의 해제 의사 표시 없이 그때 계약이 뭐요? 바로 해제된 걸로 보겠다, 그죠? 이를 정지 조건부 해제를 한다고 그죠? 즉 그때까지 뭐요? 이행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죠. 그때부터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 조건 맞죠, 그죠? 정지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 자,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죠?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그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청권 형성권이다. 네, 맞죠? 그 다음, 정답은 쉽게 듣죠, 그죠?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됐다, 그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형성권도 있고 재판으로 행사도 뭐요? 재판 밖에서 행사든 결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효과가 발생하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죠? 취소권은 대표적인 형성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회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까지 뭐죠? 여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기간의 도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사건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물건, 지배권에 해당한다, 그죠? 지배권의 애가 대표적인 게 물건, 그죠? 물건. 그 다음에요, 인격권, 친권, 지식재산권 등이다, 그죠? 지배권은 다른 말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지배권은 절대권이고 대세권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 취소권, 형성권 맞죠? 그 다음 3번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떼올게요. 우리가 매매 파트에서 A약이 있으면 뭐야? 일방 A약으로 본다, 그죠? 그럼 완결권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완결의 의사표시라면 뭐야? 상대방의 동의 불문하고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매매 A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합니다. 그 다음 동시이행 항변권은 대표적인 연기적 항변권 맞죠? 네, 답은 쉽게 됐어요. 각종의 매수 청구는 뭐야? 형성권이다, 그죠? 형성권. 각종의 매수 청구는 형성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사건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뭐야? 앞부분도 있었죠, 그죠? 영구적 항변권이었습니까? 연기적 항변권이었어요?
영기적. 근데 상속인의 한정성인의 항변권은 뭐예요? 대표적인 영구적 항변권이다, 그죠? 예, 틀렸어요. 상속인의 한정성인의 항변권은 영구적이지만 보적인의 최고금성의 항변권은 영기적이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채권자 취소권과 재판상 이용권은 재판으로만, 맞죠, 그죠? 제3법에는 채권자 취소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재판상 이용권 등 같이 가족법상의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 3번, 일단 정답은 2번이고 3번 청구권만을 그 기초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청구권 자체는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 물권 등이 뭐야? 하나의 내용 내지 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에 불과하다, 그죠? 따라서 채권, 물권과 분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이? 현재의 물권자만이.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 각종의 정감 청구권, 형성권이죠. 형성권. 근데 목적물 반환 청구는 말 그대로 뭐예요? 청구권이다, 그죠? 청구권. 따라서 실질이 형성권에 해당한다. 목적물 반환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구권이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이 부분을 쭉 나열을 합니다.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크게 네 가지죠. 매수 청구권, 소멸 청구권, 정감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근데 중간에 뭐예요? 청구권의 명칭이 붙은 것들을 중간에 하나 삽입한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출제자가 양심이 있어요, 그죠? 2개밖에 안 적었어요. 지로정감 청구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2개만 실었죠. 근데 우리를 혼란케 하려면 뭐예요? 더 실어요. 각종의 청구를 쭉 실다가 뭐예요? 한 5개 정도를 실고 그 중에 하나 뭐예요? 말 그대로 명칭이 청구이고 실질도 청구권인 것을 하나 살짝 집어넣어버려요. 예. 그래서 명칭이 청구권인데 실질이 형성권은 요 4가지다, 그죠? 예, 4가지. 그 다음 5번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절대권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청구권이 아니라 지배권이 절대권에 해당한다, 그죠? 지배권. 예. 그 다음 상대권은 특정한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상대권은 뭐야? 청구권이 상대권에 해당한다, 그죠? 청구권. 그 대표적인 상대권이 뭡니까? 채권이다, 그죠? 예,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죠? 5번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5번요. 간섭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최근에 이런 문제가 뜬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지 마시고 간섭법상의 물건, 판례가 인정한 간섭법상의 물건은 3가지죠, 그죠? 예. 동산의 양도담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기타 간섭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혼제도, 명인방법 등이 있다, 그죠? 나머지 없어요. 온천권 아닙니다, 그죠? 예, 온천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뭐요? 소유권이 주는 간섭의 물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을 수 없죠. 그 다음 권리인공은 이용권 없다, 그죠? 이와 같은 권리는 인정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뭐예요? 민법상의 물건 8가지, 판례가 인정한 간섭법상의 물건 3가지, 그죠? 나머지 어떠한 형태, 온천권, 권리인공은 이용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건, 이와 같은 표현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 틀렸죠, 그죠? 예,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험에서 권리 종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권리 종류에서는 형성권이죠, 그죠? 형성권. 형성권에는 크게 2가지. 권리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는 거죠. 즉 재판으로 자신의 형성권을 행사를 하든 재판 밖에서 그냥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 행사하든
대부분의 형성권은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이 뭐예요?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재산법에는 딱 하나 그죠? 채권자 취소권. 나머지는 혼인 취소권 등 같이 가족법상 형성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논점이에요. 청구권 자체는 하나의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라 채권이 하나의 내용물, 물건이 하나의 내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물건 등과 분리하여 청구권은 절대로 타인에게 양도 못한다 그죠?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누구만이? 현재의 물건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명칭은 청구이지만 실제로 형성권 크게 네 가지 종류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뭐야?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청구권. 그러면 소유자의 소유물 분할 반환 청구는 형성권입니까? 청구권이요? 청구이죠. 네. 방해 제거 청구도 뭐야?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다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따라서 크게 요 네 가지만 빼놓고는 뭐야? 다 명칭 그대로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민법 2조가 반복이 될 거예요. 예, 신의첩. 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신의첩 파트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논점을요. 신의첩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강행 규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문 중에서 뭐예요? 가장 많이 등장할 거예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예요? 신의첩 위반,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결론이 어떻게 돼요? 결론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 결론이 있다 됩니다. 요 결론. 그다음 민법 2조는 뭐예요? 민법 전체 적용된다 그죠? 민법 전체. 가족법 끝까지 그죠? 민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요?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소송법도 뭐요?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죠? 모든 법에 적용된 일반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의척의 기능이다 그죠? 신의척의 기능. 신의척은 다른 말로 조리. 우리가 첫째 시간에 봤죠 그죠? 예. 간섭법도 존재치 아니한 경우 최종적인 민사법원이 되고 그 다음 뭐요? 법률, 법률행위 등의 해석 기준이 되죠. 이와 같은 해석 기준으로 작동해서 뭐요?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아무리 권리자일자도 뭐요? 권리 행사가 신의척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신의척을 적용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그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신의척을 통해서 뭐요? 없던 권리를 발생, 권리 창설, 변경, 소멸 기능을 수행을 하더라. 그래, 한계입니다. 신의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된 일반 원칙의 하나이지만 신의척도 뭐요? 자기보다 더 상위의 이념에서는 신의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조금 대표적인 게 제한능력자 제도의 관계. 단골 지문이죠. 따라서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행사는 결론 어떻게 돼야 돼요?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만 해야 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개별 강행법규와의 관계입니다. 신의척은 강행법규지만 일반적 강행법규죠. 따라서 개별 사건에만 적용된 개별 강행법규와 신의척이 충돌하면 뭐예요? 신의척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신의척 적용 결과가 개별 강행법규에 반대되는 뭐예요? 결론을 가져오는 경우는 신의척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무효 주장 행위는 뭐예요? 결론이 뭐가 따야 돼요? 결론이 신의척 위반이 아니란 거예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앞부분은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속입니까? 자신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뭐예요? 이를 이유로 자신의 행위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척에 반한다. 이렇게 속이죠. 그죠? 읽어보면 뭐예요?
당연히 나쁜 놈이니까, 그죠? 신의 반할 거지, 그죠? 내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항상, 이제는 기술이요. 무효 주장은 뭐요? 누구나. 따라서 앞부분이 어떻게 현혹시키더라도 뭐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주장은 실적의 위반이 아니다. 이 결론만이 타당합니다. 그죠? 나머지 틀려요. 이렇게 반복 연습하시는 거예요. 반복. 자, 그 다음에 파생 원칙이 있다. 그죠? 파생 원칙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문제점만 던지고 일단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스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스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향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